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관계 할 때 여자가 정말 바라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이 잠자리 할 때 정말 바라는 건 뭘까요? 남성의 탁월한 잠자리 테크닉, 격렬하게 오래 하는 잠자리. 남자의 크기. 잠자리 할 땐 두 사람의 교감이나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도 많은 남자들은 음경의 크기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행복한 성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과 여자들이 잠자리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관계 할 때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 5가지. 첫 번째,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많은 남자들은 잠자리 할 때 무조건 오래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길게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를 떨어뜨려요. 잠자리 시간만이 절대적인 지표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해요. 비록 잠자리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서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서 잠자리 만족도뿐만 아니라 관계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어요. 성생활에 이상적으로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왈딩어 박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잠자리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으로 꼽은 것은 13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에리코티와 제다이 구아르디아니 연구원이 공동으로 성치료 및 연구협회 소속 50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심리학자, 의사, 사회활동가, 결혼가족치료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관련 환자들을 살펴봤어요. 코티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에서 13분 안팎이었어요. 코티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할 때는 본인과 상대의 몸 상태를 잘 살펴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남자들은 잠자리 할 때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크면 클수록 좋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거나 여자의 잠자리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남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걸까요? 일단 크고 봐야 여자들도 좋아하는 걸까요? 한국 성인 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남자들이 무조건 크기가 커야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여자들은 29%만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라는 거죠. 괜히 남자분들 중에서 쓸데없이 크기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자들은 연인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리 할 때 연인의 사이즈가 작아서 불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 연구를 살펴봐도 여성의 잠자리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니에요. 또한 대구 코널 비뇨기과 이용진 원장은 크기에 관해서도 남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큰 음경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단단하게 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크면 여자에게 통증만 유발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작은 음경으로 성간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자극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간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발기가 되었을 때 OCM도 안 되는 경우엔 진성외소증이라고 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크기로도 충분히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순서를 바꿔보자. 사람들의 행동에는 일종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겐 각자 잠자리를 하는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고 하는 것들도 있고 절대 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잠자리 루틴은 좀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성관계를 막는 틀이 되기 쉽습니다. 기계적인 잠자리의 반복만큼 여자를 지루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잠자리가 지루해진 여자는 속으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임상 섹스 학자인 패티 브리튼 박사는 여자는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잠자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녀를 안게 되면 꼭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세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성생활의 경계를 넓혀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전이 단계에서 새로운 신체 부위나 방식으로 상대를 터치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색다른 의상을 입고 역할놀이를 하거나 색다른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 남자들은 관계 시 자신이 여자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자꾸 말을 걸면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해요. 고려대 의대 김여진 교수는 남자들은 좋아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물어봐야 한다면 좋아보다는 아파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파라는 질문에 아니 좋아라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응 아파라고 하면 조심하면 되니까요. 여자는 자기를 배려해주는 말에 감동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지 신경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관계 중 토크보다는 관계 후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잠자리가 좋았다고 해도 이후 등을 돌려 잡는다거나 담배만 뻑뻑 피운다거나 황급히 씻으러 가버린다면 여자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남자들이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나의 몸만 원하는 것인지 헷갈리면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심지어 사랑을 나눈 후에 왜 이렇게 못해? 전 남친은 잘했어. 좀 잘해봐. 넌 하는 게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나고 서운하겠어요. 이런 과도한 솔직함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자세를 요구하거나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할 땐 정말 서럽다고 해요. 그리고 몇 번째냐 좋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도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관계할 때 여자의 몸매나 성적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건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섯 번째, 그녀를 요부처럼 대하라. 남편과의 17년 결혼 생활로 성생활의 패턴이 예측 가능해진 이후부터 권태를 느낀다는 쉐넌 브래들리 콜레리는 남성 잡지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를 요구처럼 대해라였습니다. 잡지에서 한 여성은 나는 침실에서 우아한 귀부인처럼 취급되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면서 나는 남편이 나를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으면 한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동물처럼 내게 달려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많은 여성들은 침실에서 섹시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나쁜 여자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할까봐 두려워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답답하고 지루한 성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성관계할 때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관계할 때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 5가지. 첫 번째,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두 번째,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세 번째, 순서를 바꿔보자. 네 번째,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 다섯 번째, 그녀를 요부처럼 대해라.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10가지 행동. 여자가 반하는 남자. 드디어 쓴다.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의 행동. 이것저것 쓰다가 드디어 바라시던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 잘 웃는 남자. 역시 누구나 잘 웃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눈웃음보다는 늠름한 미소라든가 반듯한 미소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게 웃는다랄까요? 그냥 배꼽 빠진 듯이 미친 듯이 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선홍빛 잇몸 심하게 보이시는 분은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시고 웃어주시기 바랄게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해서 갑자기 잇몸 미소 보이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예의를 아는 남자. 솔직히 여자 만날 때 기본 매너도 없는 남자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입을 벌리고 씹거나 쩝쩝대서 먹거나 아니면 여자가 힐 신었는데 평소 걸음대로 걷거나 그런 거.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지 마세요. 둘이 만나는데 그냥 걸으면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전화통화 길게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랑 단둘이 걷는데 여자가 10분 이상 넘게 혼자 웃으면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고 여자가 웃는 이유는 궁금하고 본인을 상대 안 해주니 심심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자신을 할 거 없고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또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남녀 관계는 호감 마이너스 신뢰인데 시간 약속 신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3. 깨알 매력 있는 남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하면 늘 가볍던 남자가 갑자기 진중하면 의외라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늘 좋은 이미지. 가벼운 남자가 나쁜 이미지라는 게 아니고 뭐랄까? 늘 반듯하고 매너 있던 남자가 확 깨는 거죠. 예를 들면 파스타만 먹을 것 같은 남자가 순대국밥 먹자고 한다거나 막창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그런 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매력. 여자들이 귀여워합니다. 4.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남자. 약간 이번과 비슷하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티내서 챙겨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남자가 내가 차도로 걸을게. 둘이 걷는데 전화는 일찍 끊어야지. 당연히 남자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이런 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몸에 이미 배인 듯이 뼛속부터 매너남이라는 것을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레 차도로 걷고 자연스레 수저주고 자연스레 전화는 일찍 끊고 자연스레 짧은 치마 입었을 때는 가려주고 계단에서 뒤에서 자연스레 가지 말고 등등.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 거 난 뭐가 좋더라. 이런 거 잘 들었다가 챙겨주세요. 여자는 세심한 행동에 더 마음을 기울이니까요. 지나가는 듯 흘리는 말이라도 여자는 진심이거든요. 세심하고 티 안 내는 배려. 좋습니다. 5. 빈말 안 하는 남자. 이것은 남녀 다행되는 말인데 전판에 자주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언급하지요. 빈말은 사람을 신뢰를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언제 한번 다음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하다가 감정 상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즉 가벼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빈말은 절대 단절. 6. 시기에 적절한 애교 있는 남자. 이것도 약간 깨알 매력과 비슷한데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의 호감틀은 비슷합니다. 남자도 여자 애교 좋아하듯이 여자도 애교 좋아합니다. 근데 막 지나친 애교 말고요. 조금씩. 태균 가명이는 시금치 싫어요. 이거는 태희 가명가 먹어줘요. 이런 거 하면 죽방 나라. 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괜히 배시시 웃는다든가. 초딩 애교가 있는데 막기척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화났을 때 얼굴을 안쪽으로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기들이 마음먹었을 때 짓는 표정 입 꼭 다물기. 이런 거? 아우 참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7. 반응 잘해주는 남자. 리액션을 잘해주세요.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반응해주는 것처럼 하지는 말고요. 예를 들어 웃긴 얘기하면 아 X발 X나 웃겨 키읔 이런 거 노. 먼저 상대방 말에 공감해주세요. 자신도 겪어보았다거나 프로그램이라면 자기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주변에 일행이 같이 있다면 그 일행보 다 크게 또는 다르게 해주세요.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반응 잘해주는 부문에서 남자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있는데 아는 게 있다고 나도 안다고. 무조건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 다 듣고 말하세요. 예를 들면 나 어제 무한도전 연애 조작 단편 보는데 그 여자 나만아 그거 봤어.
그거 남자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 했잖아. 아, 완전 불쌍 여자가 먼저 고백했는데. 이런 거.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말 끊기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구든. 8. 적절히 먼저 연락하는 남자. 보통 남자들이 항상 연락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죠. 근데 대박인 게 남자분들 연락할 때 여자들과 남자들에게 확연히 차이 나는데요. 문자 씹는다고 무조건 답장 올 때까지 문자하지 마세요. 아, 참 하루 종일 막 문자만 하고 그러시는 분 많은데요. 여자들은 말로 떠드는 거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랑 하루 종일 이모티콘 장렬하면서 문자 하시는데 그런 것보단 좀 친해져서 전화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막 이모티콘 잡다한 거 쓰지 마세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 문자나 카톡에 반응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연아 아파. 유유. 남 유유유 걱정된다 유유. 어디가 아파? 유유 제발. 여 감기 몸살인 것 같아. 유유유유 막 토하고. 유유 열나고 유유. 남 약 사다 줄까? 유유유유유 어떡하지? 유유유유 마이너스 제발. 여자들은 이런 것보다 연아 아파. 유유. 남 어딘데? 어디 아픈데? 여 감기 몸살인 듯. 유유유유유 막 토하네. 남 약 앞에 놨다 먹고 쉬어라 잠깐 나와 약 좀. 괜히 이런 거에 여자는 설레어 해요. 9. 성이 있는 남자. 적어도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을 맞추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만큼은 당신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보답을 하세요. 그것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등등. 10. 배려심 깊은 남자.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자한테 먼저 양보할 것. 식당에서 앉는 자리라든지 보고 싶은 영화라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절입니다. 마냥 그렇게 양보하면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선 양보하고 여자가 별 생각 없으면 본인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 아 그래 쉬어. 이런 거나 아 재미없어. 나도. 이런 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상대방을 좀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맞춰주라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동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 이 연애 안 해본 남자를 싫어하나 봅니다. 2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미팅 사이트 리서치에서 40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들 84% 이상이 연애 해본 남자를 원한다고 했다. 네요. 11. 목표 있는 남자. 적어도 자신의 비전은 세우세요. 꼭 결혼할 사이는 아니다만 여자가 아무리 매너 있고 상냥하고 반응 잘해주고 배려심 깊다고 해서 자기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표나 하고 있는 일을 만드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동도 눈빛도 다르니까요. 12. 자기 관리하는 남자. 이건 복합적인 면입니다. 외모, 대인관계 정도로 하죠. 먼저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얼굴을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기준은 까다로운데요. 왜일까요? 거울부터 보세요. 여자들은 태반이 본인들을 가꾸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태반이 본인을 안 가꾸고 다니고요. 화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머리를 손질하고 온다거나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름이라고 대충 샤워하고 모자 쓰고 카라티에 청바지에 나이키 신발 신지 말고 꾸민다는 느낌을 보여주세요.
대인관계 아주 중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변에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없게,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게 할 것. 아무리 친하다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정준하처럼 당신을 깐다면 여자는 그냥 깔깔대면서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깔깔대는 순간 당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내려갑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남자를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13. 멀티태스킹 가능한 남자. 그냥 간단히 말해 여자 만나면서 자기 할 거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남자 만나고도 할 거 다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 공부, 봉사활동, 장학금, 여자친구들도 잘 만나고 등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구동할 만큼 아주 뛰어나죠. 근데 남자는 여자 생기면 그냥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올인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인해서 본인 생활 유지도 못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죠. 14. 리더십 있는 남자. 누군가를 이끄는 힘. 덩치가 크건 안 크건 여자들은 리더십 있는 남자에게 듬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범남도 리더십이 있다면 여자에게 호감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먼저 나서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외모를 떠나 괜히 늠름해 보이고 괜히 든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자로 생각하죠. 말 그대로 리더십을 보면서 여자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위에 쓴 항목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달까요? 남자답다의 이상향이라는 느낌? 15. 할 줄 아는 거 많은 남자. 다방면에서 지식도 풍부하고 할 줄 아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실제로 할 줄 안다고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호감 뚝 떨어져요. 그리고 할 줄 안다는 걸 너무 드러내면 또 안 돼요. 그러다간 단순히 부탁만 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호감형성 뒤 조금씩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이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 글이 좋거나 맞거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추천과 댓글을